자, 이번 시간은 미래 완료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용법은 사실 기본 3시제를 하면서 현재 시제와 그리고 과거 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히 비교를 하면서 했는데 미래 시제는 사실 독자적으로 현재나 과거와 같이 정형화된 어떤 그 표현 방식이라 그럴까요? 표현 방식이 없기 때문에 뭐 소위 이 시제론에서는 이런 정형화된 표현 방식이 없다. 따라서 미래는 시제의 어떤 영역에서 사실 좀 이렇게 배제되고 있는데, 그런데 표현 방식이 없다 해가지고 엄연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인 과거와 그 이후가 분명한 시점인 미래를 어떤 정형화된 표현 방법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제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쌤 생각이지만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옷을 입지 않은, 즉 발가벗은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미래라는 이 시점은 언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어떤 시간상의 좌표이고, 그리고 영어에서도 어쨌든 과거나 현재와 같이 정형화된 표현 방식이 존재하진 않지만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은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는 건 우리 이미 알아봤죠. 미래는 그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 미래라는 영역은 현재와 과거에 비해서 불투명하다. 현재와 과거의 사건은 과거 시점에서 이미 일어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불변의 진리로서 기존 시점과 관계없이 엄연히 시공을 통틀어서 하나의 진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지만 미래의 사건은 일어나 봐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질적으로 미래 시점의 사건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같이 명확하게 미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 방식의 어떤 정형화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이러한 불투명이라는 것은 가능성 100% 하나의 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어떤 사실과 비교해 봤을 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미래 사건은 하나의 좀 불투명한 가능성의 어떤 관점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뭐다? 조동사다. 조동사. 그런데 이 조동사 영역 중에서도 뭐 share이나 혹은 must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의 100%에 가까운, 가능성 100%에 가까운 어떤 표현을 하지만 will이나 may나 이런 동사들, can이나 이런 조동사들은 가능성이 현재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동사 share는 우리 앞에서 이미 했고, 여기서는 will을 중심으로 will이 쓰이는 경우와 will이 쓰이지 않는 경우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공부해 볼 겁니다. 이게 이 영역이 흔히 완료 영역, 미래 완료 영역에서 미래의 사건, 우리 소위 말하는 단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조동사 will 대신에 현재가 대신 사용된다. 혹은 미래 완료에서는 will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문법 설명, 그 설명과 관련해서 과연 그 설명이 정말로 정확한 설명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will을 이야기할 때 잠깐 운을 띄웠죠. 운을 띄운 게 아니고 비교적 좀 상세히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래 완료 있을 수도 이 조동사 will의 용법은 앞에 우리가 will을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어떤 거 정형화된 설명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쌤이 여기서 이제 왜 미래 완료와 미래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놓았을까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뒤에 뭐 물론 설명이 됩니다. 구체적인 용법은 현재 완료 용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들어가기 전에 단순 미래인 will arrive 혹은 will finish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하고 will have arrived 혹은 have finished 이렇게 표현된 완료 용법의 표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어차피 이 자체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will arrive 도착할 거다, 끝낼 거다, 뭐 도착하고 끝난 거 아니냐? 근데 will have arrived나 will have finished도 똑같이 도착하고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잠깐 다른 거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완료의 어떤 그 개념에 약간의 어떤 착오가 있으면서 현재 완료는 완료된 거다. 완료됐는데 무슨 또 진행이 있고 계속이 있느냐? 이렇게 인식한 그런 약간 인식적 오류와 이 혼돈이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쌤도 사실 처음에 할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will arrive 결과를 나타내니까 이 도착할 거고 끝마칠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도착했을 거고 끝마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와 이거 상당히 혼돈했습니다. 쌤도 처음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명확히 다르다라는 게 미래는 뭐라 그랬죠? 단순 미래는 불투명하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착할 거다, 끝마칠 거다라고 했지만 정말 도착에 있을지 끝난 상태가 되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가봐야 안다 이 말이야. 막연히 추측을 하는 거다. 도착할 거다. 도착에 있을 거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도 끝마칠 거다. 완전히 종료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밑에 이 will have arrived나 will have finished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완료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봅시다. have arrived는 기준 시점인 그 시점에서 그 이전에 이미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한 그 상태가 그 시점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미래 시점이다 이 말이야. 이후 시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표현 하나만 봐도 엄연히 미래 완료라는 거, 단순 미래의 어떤 시점에 뭔가가 완료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요 표현 하나에도 미래 시제가 가지는 어떤 기준 시점을 미래로 두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 말이야. 쌤 생각에. 아무튼 이 시제론으로 이 will have arrived나 이런 미래 완료의 용법을 미래 어떤 시제의 어떤 한 형태에서 제외해버린다라는 건 좀 그렇지. 근데 이걸 단순히 will이 현재형이다 말이야. 현재형이고 이거는 뒤에는 완료형이다. 이래요. 그러면 이 의미 자체가 현재 시제라고 해가지고 형태로는 현재 시제라 해가지고 이 의미까지도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는 엄연히 현재 이후에 일어날 사건, 즉 미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이 will have arrived라는 이 표현은 과연 어떤 시제냐 이거지. 이게 과연 현재 시제냐 이거지. 미래 시제를 배제를 한다면은 쌤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엄연히 두 눈 시뻘겋고 뜨고 살아있는 미래 시제, 미래에 대한 표현이다. 미래 시제다 이 말이야. 자, 아무튼 다시 보면은 위에 will arrive finish와 같은 표현에서 마치 동사들이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이뤄낸 것
마치 착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착을 다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다 끝마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료형으로 have lived, will have finished 이렇게 써줘야 한다라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미래의 어떤 시점, 현재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도착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도착해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고 will have finished는 현재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일을 끝마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을 거다. 따라서 뭐다? 이미 종료된 상태가 되어 있을 거다. 이래 되는 거지. 위에는 도착할 거다. 끝마칠 거다. 도착할지 끝마칠지 일의 종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다고.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미래 완료의 표현이다. 미래 완료의 용법의 또한 의도이자 가치이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이해가 됐죠? 이 개념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뒤에 또 반복이 됩니다. 또 이 예문 지금 미래 완료 용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완료 용법이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 용법에서 본 5가지 용법, 계속, 진행, 결과, 그리고 완료와 경험. 이 표현이 그대로 표현된다. 다만 뭐가? 기준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이동했다 말이야. 현재 이후의 시점으로 이동했다 이 말이죠. 타임라인을 그리면 현재가 아니라 현재 이후의 어떤 일정 시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미래라고밖에 지칭할 수 없다. 지칭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이동을 했고, 이 시점에서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where이고, 혹은 뭐 may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can도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뭐 may have pp, can have pp, must have pp가 전부 다 과거 시점에서, 현재 이전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학습을 했지만, 실제 많은 영문을 보면은, 또 특히 옛날 영어를 보면은 그게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고, will have pp가 현재 이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 표현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문법이나 어떤 정규 그래머나 혹은 일반 학습서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어가 틀렸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후의 기준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will이다.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will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죠? 기준 시점과 가능성을 동시에 관장하며 표현하는 녀석이 누구다? 조동사다 그랬죠. 자, will은 조동사로서 기준 시점을 표현하는데 이때는 명확하게 미래를 표현한다 말이야. 미래를. 이걸 단순히 추측이라고 현재로 고집하기에는 이 will이 너무나 뚜렷이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이후의 어떤 일정 시점에서 뭔가 pp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이 상황을 그려내고 있을 때 미래 완료를 쓴다 말이죠. 자, 미래의 will하고 합쳐서 will have가 전체로 기준 시점으로 미래가 되고, 왜냐하면 이 will은 시점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보지만 have, pp, have는 또 무슨 조동사다? 완료형을 나타내는, 완료형의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조동사다 이 말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will have를 합쳐서 하나의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보면은 will have는 분명히 미래 시점이다. 그 이전 시점에 미래의 어떤 일정 시점, 이전 시점에서 뭔가 있었던 일을 미래 일정 시점에서 그대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미래 완료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계속 중이고 혹은 진행 중이고 혹은 일정 결과를 발생했고 말 그대로 뭔가 종료, 완료가 되었고 그 시점에서 이전에 뭔가 있었던 사건이 경험적으로 의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I hope that you will have continued success 이렇게 했죠. 계속. 물론 continue 자체가 계속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have를 살짝 빼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I hope that you will continue. continue, success 하면은 나는 너가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바래 라고 했는데, 자,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바래라고 will continue로 썼을 때 you가 계속해서 성공을 쭉 이어나간다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말이지. 성공을 이뤄냈다라고 이뤄낸다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아니다 말이지. 단순히 계속해서 성공하길 바래. 근데 불투명해. will continue라고 쓰면. 근데 have continued라고 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will have 이전 시점에 이미 continued success를 쭉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continue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 너가 지금 성공적인데 성공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어. 지금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will continue success하고는 뉘앙스가 쉽게 말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거는 지금 have continued success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래에도 쭉 이어지면 좋겠다 이 말이고 will have를 기준 시점으로 보면은 미래 일정 시점에서 continued success 그 이전에 continued를 이미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continued success라고 이미 이전에 우리 현재 완료 개념 했죠. have present perfect 뭔가 온전하게 이전에 있었던 이게 온전하게 계속해서 너가 가지길 바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성공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래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진행도 보면 we know that they will have been doing the same. 그들은 아마 will have been doing the same. 똑같은 짓을 갖다가 미래의 일정 시점 이전에도 지금 쭉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작태가 계속해서 will have 가질 거다 이 말이야. 아마도 이후에도 쭉 가질 거다 이 말이야. 따라서 뭐다? 우리는 그들이 똑같은 짓을 갖다가 계속해서 저지를 거라고 알고 있어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역시 결과 보겠습니다. The theory will have been modified to some extent. 자, 이때도 will be modified라고 단순 미래로 쓰면은 수정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 화자 입장에서 이것이 수정이 확실히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 그냥 추측만 할 뿐이야. 어느 정도 수정이 되겠지. 수정이 될 거야. 근데 몰라. 그런데 have been modified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미 이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준 시점을 이렇게 봐도 been modified 뭔가 미래 시점에는 이미 수정된 그 상태가 유지될 거다. 그런 상태가 이때는 이제 결과라고 표현한 것은 수정되어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효율성이나 가치나 어떤 공정성, 신빙성에 일정한 변화가 왔다. 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 용법으로 지금 선생님이 분류를 해 놓은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이론은 will, 미래의 시점에서 그 이전에 이미 딱 수정이 된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상태를 맞이할 거다. 그러니까 역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 will be modified 하면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뭡니까? 완료입니까? By the end of term. 학기가 끝날 즈음이면 by는 그 근처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 근처 until은 그 시점까지 줄곧 또는 나중에 의사가 나오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자, you will have mastered art of writing. 요거는 작문이겠죠. 작문 법 이래 되겠죠. 요거 기술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면 돼. 작문 기법. 이때도 보면 by the end of term you will master 이렇게 단순 미래로 쓰면은 작문법을 갖다가 학기 말쯤 되면은 마스터 할 거야. 근데 마스터 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불투명해. 그냥 열심히 나를 따라오면 수능 만점은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유나 비슷한데,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강도가 가면은 반드시 확실히 보장한다 이런 멘트도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will master 이렇게
단수 미래를 쓰면은 must 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완료를 딱 쓰면은 이게 완성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리고 기준 시점 미래 일정 시점에서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된 상태가 그 시점에는 딱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말. 혹은 이 시점에서 must 완벽하게 must 어떤 완성, 완료, 종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하산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이를 거다. 자, 경험을 보면은 you will have been to 했죠. 아마 이런 표현들은 쉽사리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ve been, have 공통된 게 been to, have m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will have met입니다. 요게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 완료의 과거분사 met.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have been to는 어디에 다녀오다 여러 번 경험을 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많은 파티에 다녀오기도 하고 이래 되니까 많은 파티에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you will have me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과 여러 차례 이미 만났다라는 뜻에 have met이니까 그런 상태가 그런 상황이 닥칠 거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후에 어떤 이전 시점에서 딱 가보면 너는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이미 만나고 있을 거다 이런 뜻이다. 근데 이거를 그냥 you will join many parties and meet many people 이렇게 단순 미래로 쓰면은 뭐다? 할지 안 할지 분명히 했다라는 확실한 보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will arrive, will finish, will have arrived, will have finished 그 차이를 설명하면서 단순 미래와 미래 완료는 엄연한 사건의 어떤 그 내용과 그리고 화자의 어떤 그 표현의 의도와 그리고 그 강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가지고 있는 용법은 보다 분명하게 어떤 사건의 발생 혹은 그 완성을 갖다가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면에 단순 미래는 그 사건의 완성이나 종료나 심지어는 발생조차도 분명하게 담보,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사실 구체적인 이 계속 진행 결과 완료 경험 용법은 이미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다지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단순 미래와 미래 완료의 표현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 엄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자, 분명히 주지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노파심에 이미 이야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래 완료와 미래 차이를 보자. We will have done with the matter by this evening. 자, 오늘 저녁쯤이면 우리는 아마 그 문제를 have done with, do with에 do with 어떤 일을 처리하다, deal with 어떤 일을 처리하다의 완료형 표현이죠. 현재 완료형 표현이죠. 자, 그러면 단순히 he will do with the matter by this evening 이렇게 하면 오늘 저녁쯤이면 그가 그 일을 처리할 거야. 처리한다라는 말 자체는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는지 처리 중일지 처리를 다 해놨는지 그거는 단순 미래 표현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 이 will의 구체적인 시점은 by this evening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따라서 will은 엄연한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조동사다. 기준 시점 미래인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 저 기준 시점에서 그 문제를 이미 다 처리해 놓았을 거다 이 말이죠. 즉 완료다 이 말이야. 그런데 he will do with the matter this evening. 밑에 예정의 이 표현을 보면 몰라, 할 거야. 근데 다 할지 안 할지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와 미래 완료를 보자 이 말인데, 이건 이제 부사절일 때
명사절일 때 쌤 타이틀 달아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단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일 때는 뭐다? 조동사 위를 써야 한다라는 기존의 설명인데 그 설명을 한번 체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에는 until 이하에 will이 지금 없는 현재 완료 표현이고 밑에는 will이 존재하는 미래 완료 표현이다 말이죠. 일단 해석부터 해보고요. It's better if you 훨씬 나을 거야. 만약에 너가 해준다면 이런 말이죠. If you wait until I have finished the work 이렇게 했어. 내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기다려줘. 좀 이런 뉘앙스. It's better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안 썼냐 이 말이야.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다 그랬다?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는 단순 현재 시제도 되지만 현재 완료도 미래 완료와 비교해서는 뭐다?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현재 시제 표현이다 이게. 그러면 I have finished라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가능성을 갖다가 하나의 팩트로서 본다 이 말이야. 왜? 내가 그 일을 마치는 것은 분명한 일이거든. 그렇게 자기가 내가 그 일을 마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조동사 will을 쓰지 않고 I have finished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 일어나는 사건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쨌든 가능성 100%에서 팩트로서 확신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랬지. 근데 현재 시제 가운데서 완료를 갖다가 확신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표현한 거로 will을 쓰지 않았다면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로직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 일을 마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곧 마칠 거니까 좀 기다려줘 이런 뉘앙스지. 이 말 가운데는 뭐가 있다? 그 일은 지금 내가 분명히 끝내겠다 이런 가능성 100%의 하나의 사실로서 팩트로서 자기가 확인해주고 있는. 자, 그런데 밑에는 he's asking if. 자, 명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썼다. 과연 그럴까? 먼저 will은 뭐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썼다 이 말. If they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noon. 자, 그가 지금 묻고 있는데 그들이 정오점까지 그 일을 갖다가 다 마칠 수 있을지 묻고 있다 이 말. 그러면 지금 이 화자의 인식 속에서는 he라는 이 주의 인식 속에서는 이 그들이 그 일을 마친다라는 게 분명하게 마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마치지 못하고 좀 더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즉 뭐야? 명사절이다라고 하지만 by noon까지 과연 이 일을 마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will은 가능성이 살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by noon에 이 일이 종료된다라는 보장은 못하는 거지. 또 자기가 이 일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갖다가 have finished라고 완벽하게 이 일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장담도 못하는 거지. 어쨌든 여기는 위에와 비교해 봤을 때 뭐 형식적으로 부사절이고 명사절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의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쓰지 않은 것은 이것을 화자가 하나의 가능성 100%의 팩트로서 확신하는 거고 밑에 내용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will을 썼다 이래 되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자, 앞에 it will not be long before he returns home 이렇게 이제 단순 부사절. 왜 이제 쌤이 명확하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그 설명과 분리법을 따르냐면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의 이 설명을 따라야지, 기존의 이 설명을 따라야지 아직은 우리 어떤 그 뭐 골격적인 수험 문화 그 전장터에서 살아남는 거지. 선생님이 또 주장하는 그런 어떤 로직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시험하고 붙으면 뭐라 그럴까, 뭐 비유가 팍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유혈낭자한 승리 뭐 이래야 된다고, 정말로 유혈낭자한 그런 승리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기존의 어떤 그 수험 질서라 그럴까, 그것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왜냐하면 지금 쌤이 강의한 이 내용은 시험 문제로서는 절대 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영문을 보면은 이런 뉘앙스로 전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기존의 설명대로 다가가고 그리고 영문을 갖다가 접해가지고 정말로 영어와 한판 실험을 할 때는, 그때는 쌤이 제공하는 어떤 그 로직을 중심으로 이해가면서 영어를 대하는 것이 적절한 타협책이 아닐까 해가지고, 어쨌든 쌤은 뭐 다른 강의 같이 뭐 현란하게 쌤이 만든 어떤 그 용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어떤 편성을 따라서 가면서 쌤이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단순 부사절이다 이렇게 하는 건 보면 before 이하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기존 시험은 무조건 before 이하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지 will return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존의 학습이고 기존의 설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 영문을 보는 순간, 하나의 팩트구나.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미 정해진 사건이고,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그가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길지 않을 거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will 빼고 앞에도 잠깐 했지만 it will be long before he will return 이렇게 만약에 표현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문장이 틀리느냐, before he will return이 학교 문법, 수업 문법에서는 100% 틀리는 거지만 이 will의 분투명성을 잘 이해하면 화자가 왜 will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before he will return 했을 때 returns와 비교했을 때는 will return을 썼을 때는 이 녀석이 정말 돌아올 가능성이라는 게 현재형을 썼을 때보다는 장담을 못하는 거야. 하세월에 돌아올까? 그 녀석이 돌아오기는 과연 오는 걸까? 아무튼 막 돌아온다면 한참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It will be long 이렇게 하면, 그래서 it will not be long 이렇게 가면 he will return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머지않아 그가 돌아올 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불투명하게 will 쓰기는 그렇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학습지의 예문은 it will not be long before he returns home 이렇게 나오지, it will be long before he returns home 혹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특히 it will be long before he will return home 이란 이런 예문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요때도 if I have had rabbits. 아까 쌤이 will alive와 will have arrived 차이를 막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have had 왜 완료형을 썼냐 말이야. if I had a bad day 하면 되는데,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if I have a bad day 하면 미래의 어떤 시점, 미래를 나타내는데 단순 조건이니까 will을 빼고 if I will have에서 will을 빼고 if I have를 썼네. 그러면서 내가 뭐 좀 우리 속으로 그냥 좀 꿀꿀하단 말이야. 뭔가 뭐 기분 안 좋고 뭔가 잘 안 풀리는 뭐 그런 날이다. 그런 날이 오면은 이래 되겠다. 자, 그런데 왜 완료형을 썼을까? 쌤이 앞에 이야기했던 will have arrived를 예를 가지고 한번 딱 생각해보고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아하, will if I have라고 하면은 이런 날이 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뭐 만약에 뭐 그런 날이 좀 뭔가 이상하다고. 그럼 have had라고 했을 때는 내가 요 날이 have a better day를 갖다가 딱 가진 그 어떤 사건이 딱 온전하게 내가 딱 가졌을 때 이러니까 이건 뭐야? 그런 날이 딱 닥쳤을 때 정말로 뭐 아주 힘들고 안 좋은 그런 날에 딱 닥치면 딱 맞닥뜨렸을 때 이런 뉘앙스라. 근데 if I have a bad day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닥뜨렸을 때 라는 어떤 그런 뭔가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 하나의 그 완성된 어떤 사건으로 딱 들이닥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없다고. 단순히 if I have라고 하면. 근데 if I have had라고 완료형을 딱 썼을 때는 그런 날이 딱 닥치면 이런 뉘앙스. 그러면 I will walk it off. 그걸 떨쳐버릴 거다. off. 뭘 하면서? by cooking을 하면서. 이거는 walk은 좀 노력하다인데 이게 by cooking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내가 어떤 안 좋은 날을 딱 만나면 말이야. 어떤 안 좋은 날이 딱 생기면 그때는 요리를 하면서 막 그날을 좀 이래 떨쳐버릴 거야. 근데 요 will이 의지일 수도 있지만 의지가 모인 성향의 의미가 되면은 이때는 또 뉘앙스가 다르다고. 즉 if I have had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습성적인 의미라고. 그게 내가 어떤 안 좋은 날을 그렇게 뚝 마주치게 되는 그런 날이면 안 좋은 일이 막 닥치는 그런 날이면 나는 요리를 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라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will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의 의미도 반대 체크해가지고 해라. 쌤은 오히려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좀 이 완료의 어떤 의미로 약간 반복되는 경험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도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의미로 하면은 내가 이런 날이 닥치면은 나는 요리를 하면서 막 떨쳐버리지 이런 말이고, 이게 성향의 의미가 되면은 뭐 이런 안 좋은 날이 닥치면 나는 그것을 요리를 하면서 좀 이래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을 보겠습니다. The result will decide if. 그 결과가 결정을 해줄 거다. 요것도 사실은 화자가 will을 쓰는 것은 요 decide 해준다라는 게 100% 반드시 그러게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거죠. share이나 must나 이런 어떤 조동사를 쓸 때보다는 가능성이 살짝 떨어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if 이후에 등장하는 이 내용도 역시 앞에 이 will의 표현과 연결지어 봤을 때 역시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자, if you will win a place at Chaos University, a good university.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훌륭한 대학에 뭐 한 자리를 갖다가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뭐 교수직으로 임용이 된다 이런 의미가 가장 무난한 의미인 것 같은데, 자, 할지 안 할지는 요 의미 if 자체가 접속사 if 자체가 할지 안 할지라는 불투명성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will이 그 의미를 또 문맥적 전체로 봤을 때도 이 내용 자체가 win a place at the good university라는 내용 자체가 미래에 가봐야 확인되는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가 훌륭한 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튼 명사절이기 때문에 썼다. 기존의 설명은 이렇게 가는 거고, 쌤의 관점은 이 will 자체가 불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근데 비교를 해보면 I wish I could know if. 자, if 이하에 명사절 이하에 반드시 조동사 will을 꼭 써야 하느냐, 안 쓰면 틀리느냐? 밑에 예문, 비교 예문을 통해서 보면 전혀 안 써도
문제가 없다. 왜? 이때는 if be going to가 하나의 실질적인 조동사구로 기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때 is는 will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그냥 일반 동사 혹은 비동사 현재형으로서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뭐다? 이 be going to 때문에 이게 미래를 나타낸다. 근데 이때도 보면은 이제 왜 will을 안 쓰고 be going to를 쓰느냐면 will은 막연한 추측이지만 be going to는 뭔가 그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임박한 사건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녀가 오늘 저녁에 파티에 참석하려고 할까? 뭐 참석하고 하려고 뭐 준비하고 있는 중인가? 뭐 이런 등등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야. 임박했다. 근데 will 하면 단순한 그녀의 의지야. 그래서 그녀가 오늘 파티에 참석을 할지 정말 알고 싶은데 이 정도네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will은 그런 의미고 be going to는 그녀가 오늘 저녁에 정말로 참석을 뭐 해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 뉘앙스를 못 살리겠네 우리말로. 아무튼 이것은 뭔가 좀 임박하고 분주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녀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아무튼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will을 안 쓰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예문이 상당히 묘미가 있는데 지금 일단 형태론적으로 보면 make it a day하고 관계 부사절로 이 자체가 형용사절이거든 지금. A day when you will not be under much stress 이렇게 했어. 이게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썼다.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썼다. 자, 이게 무난한 설명이지만 여기에도 불투명의 성질이 불투명하다는 성질이 담겨 있다고. 무슨 뜻이냐면 일단 해석해보면 make it a day. 그걸 어떤 날에 해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when you will not be under much stress. 스트레스 그렇게 크게 안 받는 그런 날에 해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you are will not be를 안 하고 you are not under much stress라고 현재형을 쓰면은 과연 틀리는 걸까? 지금 이 표현은 요 a day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 a day가 요게 부정관사이기 때문에 요 날이 어떤 날인지 몰라. 막연히 그런 날이 있겠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a day가 the day, that da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that day 하면 바로 그날하고 딱 찍어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부정관사 쓰기 때문에 a day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뭔가 불투명한 어느 날이야.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a day라고 표현했지. that day 하면은 뭔가가 딱 정해놓고 그런 날이 있겠지. 혹은 the day 하면은 화자나 듣는 청자나 뭔가 알고 있는 그런 날 이런 의미로도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 불투명하다. 어떤 불투명한 어느 날이야. 그러니까 뒤에 지금 그런 날이 under much, not under much stress.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그날, 이 날 자체가 불투명한 날이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will이 쓰이면서 더더욱 불투명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Make it a day when you will not be under much stress. 그러니까 이때 의미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대방이 뭔가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게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스트레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받는 그런 날에 그걸 해란 말이야.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대방의 기분을 살짝 고려하는 조금 조심스러운 공손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you are not be under much stress라고 현재형을 딱 써버리면 when 이하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화자가 야 임마 니 임마 스트레스 안 받는 날 있잖아. 스트레스 니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잖아. 안 받는 날 하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잔뜩 받아 있는
상대 입장에서는 뭐라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의미도 여기 살짝 담겨 있다고. 요건 뒤에 가면 요 용법이 나와. 바로 이어서 공손, 겸손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명사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위를 썼다 이게 아니고 뭔가 그런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이 시점을 이 조동사 위를 사용해 가지고 보다 더 분명히 서로 상응을 시키고 또 문맥적으로 뉘앙스로 봤을 때는 화자가 굉장히 위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배려하는 조심스럽게 좀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이제 이 will이 의지, 공손, 뭐 고집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뭐냐면 시간 조건 뭐 등등의 부사절에서도 얼마든지 조동사 will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조동사 will을 쓰면 틀렸고 반드시 현재형을 써야 한다라고 금과 옥조처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아마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어. 한데 실제로 영문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예문 있지. 위에는 봐. You may leave now. 너 지금 떠나도 좋아. If you will. 이 뒤에 뭐가 있어? Leave. 이 의지거든. 그러니까 물론 단순 조건은 아니지. 그래서 단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단순 조건의 부사절이다라는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의지일 때는 이런 표현도 있다라고는 설명 안 하잖아. 근데 이때는 if you will leave라고 의지를 나타낼 때 얼마든지 조동사를 쓴단 말이지. 뒤에도 보면 go stay as you will 이걸 뭐뭐 하는데 따라서 너가 역시 의지로 원하는 따라서 will go or stay. 그러니까 네가 가든 머물든 네 뜻에 따라 해라 이런 말이지. 역시 부사절이지. 역시 will 사용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If you will help me. 자, 보통 우리가 이 학교 문법에서 if you will help me 하면 무조건 틀렸다. If you help me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그런데 이때 왜 이런 거다? 그냥 if you help me 하면 야, 너 내 도와주면 단순 현재를 썼을 때는 가능성을 어떻게 거의 100%로 확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정적이지. If you help me 뭐야? 이미 도와주기로 되어 있어. 도와줘 임마. 뭐 이런 뉘앙스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뭐 상대가 상당히 좀 꺼린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대상, 좀 조심해야 되고 뭐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한테 if you help me 이렇게 하면 니 좀 도와주면 말이야. 뭔가 당연히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 듯한 뉘앙스지. 단순 현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100% 팩트였던 거 뉘앙스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의 의지를 살짝 물어보는 이게 의지라고 사실은. 그래서 if you will help me 도와주신다면 네가 도와주겠다면 나는 뭐 너무나 기쁘죠. 이런 뉘앙스지.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의지가 약간 고집의 의미로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되는데 뭐 굳이 도와주시겠다면 또 이런 뉘앙스로 굳이 이런 뉘앙스도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밑에 보겠습니다. as 역시 부사절이거든. 뭐뭐 하는 바와 같이 하는 대로 as you will all all은 이제 이렇게 다 설명한 부사지. 수식어는 probably you already know is will love. 자, 그럼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빼야 돼. as you all probably already know election day is 왜 이렇게 편집이 됐지? next week. 자, 선거일이 다음 주입니다. 이제 이게 선거 홍보, 선거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멘트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as you all probably, as will을 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죠? 이런 뉘앙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말이야. 선거일이 다음 주에요. 꼭 투표하세요. 뭐 이런 뉘앙스. 근데 이 지금 멘트는 뭔가 선관이라든지 공공직원들이
일반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굉장히 공적이기 때문에 또 공손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뭔가 좀 공손한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으시겠지만 선거일은 다음 주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쓰기 위해서 위에를 썼다 이 말이죠. 이걸 딱 떼버리면 야, 너 당신들 전부 다 알잖아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용된 will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if, 여기 나오는 as,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if, 또 as, 이런 등등의 접속사가 끄는 부사절에서도 조동사 will은 나름의 어떤 의미로서 다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아니지만 조동사 will이 부사절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단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고압적 설명 때문에 부사절에서는 뭐 as soon as니 뭐 until이니 뭐 이런 것들 등등 다 포함해서 무조건 will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영문을 보면 until 다음에도 will, 뭐 as soon as 다음에도 will 얼마든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교 문법, 수업 문법, 수업 영어 영역에서는 뭐 다루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쌤이 뭐 번역을 조금 해봤지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동사가 전달하는 그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뭐 관사, 부정관사, 관사의 그 정확한 어떤 쓰임새, 그리고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어떤 그 어감의 차이, 또 화자가 그 속에 던져넣는 의도,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여담으로 쌤이 한번 이야기하면, 뭐 지금도 인터넷상에 아마 뭐 남아 있을 텐데,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뭐 상당한 영어의 고수로, 뭐 쌤도 그분의 영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분이 한번 쌤 더블린 사람들 그 번역을 한 걸 가지고 다른 내종을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그분 나름대로 좀 재해석을 하고 하는 과정에 쌤이 번역한 것도 뭐 하여튼 뭐 이유가 어떤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뭐 마지못해 굳이 잠깐 자신의 어떤 의도를 뭐 어떤 의도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잠깐 다루고 이제 빼버리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는 빼버리고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러니까 쌤이 이제 번역한 내용이 뭐라 그럴까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영어 원문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판의 요점이고, 근데 그거는 뭐 쌤도 부인할 수 없는, 쌤이 그 처음에 번역할 때 그런 어떤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제임스 조이스 정도로 잘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 말씀대로 사실 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 전혀 뭐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 등장하는 많은 어떤 그 주변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그 모든 걸 다 찾아가지고 역자줄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사실 쌤이 좀 게을리 해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비판을 겸허히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번역의 어떤 가독성, 과연 원문에 충실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독성에 중점을 두느냐, 이거는 뭐 영원한 숙제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쌤은 쌤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묘한 어떤 뭐 뉘앙스라든지 전치사의 쓰임새라든지 뭐 또 조동사의 어떤 그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나름대로 그 뭔가 제임스 조이스가 전하고자 하는 그 특유의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둔중하면서도 말 없으면서도 뭐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캐치를 해서 쌤이 느끼는 그거를 또 그 번역에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원문에 충실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라고 지적하는 데에서는 쌤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쌤이 갑자기 이상한 잡스를 지금 했는데 아무튼 번역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게, 번역은 그만큼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번역을 비평하는 거와 스스로 번역하는 거는 정말 그 하늘과 땅 사이의 노력과 수준 뭐라 그럴까 차원이 다르다는 게. 쌤이 이 한마디로 모든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한 변명으로 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